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짧은 시황을 좀 하고 최근에 수소차와 전기차들의 이런 급등이 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황을 좀 먼저 보면 오늘은 수급도 좀 양호한 편이었고요. 우리 지수 역시도 0.8%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로 생각보다 강한 상승을 보였고, 전 업종 그 전반에 상승들이 좀 나왔습니다. 꽤 많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수소차, 전기차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일단 시황 먼저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월간 차트이고 주간 차트, 일간 차트인데요. 일간 차트 상에서 코스피에서 이 초록색 선이 저희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격 라인이거든요. 2045포인트 정도. 요 구간을 뭔가 좀 신기할 정도로 계속 좀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요. 코스닥을 좀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가격대는 688 정도입니다. 근데 이 가격 구간 역시도 코스닥도 최근에 약간 무너뜨리는 듯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좀 유지를 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 의미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하락하고 있었던 월간 차트로도 보면 이만큼 하락했잖아요. 주간 차트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하락하고 있는 무언가에서 일단 반등의 어떠한 모습은 보여줬는데 이 반등이 이렇게 갈지 혹은 횡보하다가 다시 여기를 깨고 내려갈지는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다만 여기서 현재 뭐 요 언저리인데요. 여기를 깨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라도 트레이딩은 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현재 종목들 업종들을 보면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들어올 만한 어떤 종목들이 많지 않았어요. 수급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실적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데도 지금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곧 이벤트 금리 관련해서 이야기가 또 결정될 거잖아요. 지금은 제가 오전 시황을 썼던 내용을 좀 보면은 이렇게 썼거든요. 일단은 시장에서 지금 대부분 금리 관련한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리가 오르든 떨어지든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지려고 하면 뭐든 흠잡아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부담된다고 할 것이고 또 안 올리거나 뭐 하향 조정하면 시장이 진짜 위기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금리에 대한 무언가가 결정이 확정된 어떠한 이야기 이후에 이 반응을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고 시장이 좋게 평가할 것인지 약하게 평가할 것인지를 보고 그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금리라는 이야기가 곧 결정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호재 혹은 어떤 호재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금리 이야기 지나가고 나면 어떤 기사들이 나올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라는 심정으로 일단 확실히 사람들이 그 돌다리를 건넜는지 일단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변동성 지수를 좀 빅스 지수를 좀 보면
전체적으로 상단에 좀 위치해 있거든요. 25% 정도 이 구간인데요. 이게 뭐 낮다라고도 할 수 없고 높다라고도 할 수 없는데 과거부터 보면 뭐한 40 정도 이상이면 이제 곧 바닥이 온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한 뭐 10% 정도 미만에서 빅스 지수가 있으면 이것은 곧 천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 중간 값이라고 하면 얼마인가요? 중간 값이라고 하면 음, 중간 값 정도라고 그냥 뭐 봐도 될 것 같네요. 그죠? 중간 정도에 위치한 것인데 그런데 추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위치보다는 그래도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단 요 있는 그대로의 빅스 지수를 본다면 시장이 변동성이 큰 구간에 놓여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심할 필요는 확실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금리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까지를 모두 다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어떤 이슈, 어떤 이벤트 혹은 뭐 좋은 소식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기에다 대고 또 실적들도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도 계속 실적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환율까지도 그 좋은 환경이 아니다 보니 실적과 어떤 수급 측면에서도 어, 시장이 좋아질 어떤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재가 없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이슈가 있으면 쏠림 현상이 좀 심해지는 것을 좀 확실히 느낍니다. 쏠림 현상. 이 쏠림 현상은 아마 특히 잘 아실 거예요. 최근에도 많이 있었고 이런 거죠. 음, 작년 작년이었죠. 작년부터 해가지고 코스닥에서 신약 관련한 바이오 신약 관련해서 쏠림 현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고 꽤 투기적으로 과매수가 넘어갈 정도의 어떤 상승도 보였고요. 결국엔 그것이 다 폭락으로 마무리됐긴 했죠. 그리고 그 이전쯤이었죠. 그 비트코인도 한번 크게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 주식 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꽤 많이 빠져나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비트코인을 많이 매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장이 이제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차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오늘은 뭐 전기차 이야기도 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호재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무언가가 나오면 확 수급의 쏠림 현상이 확 보여집니다. 확실하게. 근데 이 수소차와 전기차의 급등이 오늘 있었던 거는 너무 기쁜 일이지만 이것을 조금 더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수소와 전기차는 테마성이 좀 껴 있습니다. 테마성. 이 테마성의 일단 개념을 좀 생각해 보면 테마주와 테마주와 단순하게 어떤 정부 정책에 관련한 어떤 이런 것들과는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런 겁니다. 뭐 대선 테마주와 뭐 수소차 혹은 전기차는 좀 느낌이 완전 다르죠. 아예 테마주로 이렇게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경계는 어떤 부분에서 경계가 있냐면 저는 의지와 돈, 내 어떤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의지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정부로부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돈으로부터
무언가를 생산해서 매출이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은 순전 기대감에 오르는 것들은 테마주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테마주의 끝은 언제나 안 좋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오르는 수소 전기차 얘네들이 테마성 느낌으로 오늘 반등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반등은 했는데 이들과는 조금 선을 그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러니까 테마주와 전기차, 수소차는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도 수소차와 전기차 역시도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소차 역시도 정부가 돈을 넣겠다라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사실 최근에 수소차들을 보면 시가총액이 매우 작아요. 1,000억 혹은 2,000억 미만이 대부분이거든요. 뭐라고 할까요? 진짜 선수들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작은 시가총액이에요. 진짜 선수라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꾸준한 어떠한 자금들이 들어가기에는 좀 작아요. 왜냐면 이들은 어, 회사로 계속 고객이든 뭐든 간에 어떤 돈들이 계속 유입되잖아요.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 돈을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밀어야 되는데 이런 작은 시가총액 쪽 그 종목들이 몰려 있는 곳에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최근에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좀 많고요. 전기차 이쪽은 그렇진 않죠.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 둘 중으로 본다면 저는 수소는 확실히 정부 의지가 들어갔고 앞으로 돈이 들어갈 것은 맞다. 다만 아직 너무 초입이고 너무 열악한 환경의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굳이 한다고 하면 이쪽은 좀 해보고 싶고요. 전기차는 해보고 싶고 수소차로 한다고 한다면 어, 그래도 실적과 재무제표가 좀 튼튼한 회사라고 하면 SP올셀 정도가 있고요. 퓨얼셀 그리고 또 뭐 굳이 또 한다면 풍국주정 정도만이 그래도 재무제표도 탄탄하고 충분한 어떤 현금도 있는 그런 회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 상장사인 거예요. 스스로 생산하는 업체이고 이 풍국주정에서의 이 주정은 아주 안전한 현금 흐름이거든요. 안전하고 탄탄한 현금 흐름. 그래서 회사 자체는 매우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SP호설 역시도 성장성이 일단은 너무 좋죠. 계속 외형이 100%씩 성장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연료 전지로 수소 연료 전지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수소 관련한 종목들 상승한 것들 대부분은 저게 뭐 시세라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당연히 매매할 수도 있겠지만 좀 가려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래서 수소차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확실하게. 전기차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 그 수소차에서 또 어떤 정부의 의지로서 좀 활성화의 목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이런 계획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관련한 회사들을 또 좀 디테일하게 보면 좀 애매한 거예요. 뭐냐면 재무 구조가 안 좋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좀 도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는데 재무 구조가 안 좋은 회사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더 그 적극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약간 조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겠죠. 그냥 돈을 지원한다라고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돈을 지원하는 이유는 열악하니까 지원한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수소 쪽에는. 그래서 이쪽은 좀 확실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는 오늘 전기차는 이런 이슈가 나왔죠. 이런 이슈인데요. 이거죠. EU가 이제 CO2 감축 목표를 확정했다라는 것이 이제 호재로 나온 건데요. 이거 내용을 일단 생각해 보면 저는 이거는 좀 매우 의미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전기차들이 이거 뭐야 할 정도로 실적과 무관하게 너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장의 영향일 수도 있고 그동안에 이미 선반영한 것들에 대한 어떤 매물출회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일단 오늘 나온 이 뉴스가 다시 전기차 시장을 좀 이렇게 달궈줄지는 모르겠으나 매우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흔하지 않은 성장주이잖아요. 누구나 아는 성장주이기도 하지만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커지려면. 그래서 이 오늘 뭐 이 내용은 뭐 심플하게 얘기해 보면 일단은 밑에를 한번 봐볼게요. 내용 밑을 보면 이거인 거겠죠. 뭐 그렇죠. EU에서 합의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2% 수준의 전기차 판매 비중이 2030년까지는 한 30%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꽤 높은 수치이고 그렇게 가려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어떠한 공장들이 풀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만약에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꽤 많은 벌금을 물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예상 벌금으로 해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생각보다 큽니다. 14억 유로면 하나로 따지면 한 1조 8천억 정도 될 것 같아요. 1조 8천억. 이 정도면 만들 것 같아요. 벌금 내기 싫어서라도.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것이고 생각보다 좀 더 타이트한 느낌이 받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중요한 의미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단계, 이 합의로 인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일단 전기차는 현재까지는 아마 글로벌 한 2% 정도 비중이라고 하죠. 2% 정도 비중. 2% 정도 비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합의를 통해서 과거에는 뭐라고 할까요? R&D 정도? 그렇죠? R&D 정도의 단계였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양산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산의 단계.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제로 누가 대장인지 잘 몰랐어요. 전기차들도 뭐 때로 움직이고 때로 빠지고 좀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양산의 단계로 가면 진짜 대장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대장주는 아직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저는 이거의 의미를 상당히 좀 높게 보고요. 이제부터는 양산의 단계로 가는 초입에 들어섰다라는 것이고 아마 뭐 이것을 가장 좀 끝까지 거부했던 독일이 합의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제 물러나기는 어려운 이런 시대적 흐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면 단순 테마주와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수소차, 전기차에서도 저는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만약에 이런 붐이 다시 분다면 저는 전기차 쪽으로 조금 더 맞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이유만 설명드려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황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하나 했는데요. 시황에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일단은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좀 고리따분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투기가 뭐냐, 투자가 뭐냐를 나누는 것처럼 지금 그런 경계가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뭐 실적주냐,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 이런 거를 나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테마주를 이렇게 논하는 것 자체가 그냥 오르면 오르는 것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게 저는 시세 관점에서 보면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주변 환경을 좀 보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수소차, 전기차를 좀 나누자 했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풍국주정과 SP오셀은 수소차로 좀 이제 엮이면서 과거에 우량주였다가 이제는 저는 약간의 테마성이 낀 종목으로 좀 변질됐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왜 그런 표현을 하고 관심 종목에서 일단은 조금 재해보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은 실적과 어떤 수급이라는 측면에서만 좀 보면 뭐가 됐든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테마주로 변하면 실적보다는 수급 혹은 어떤 기대감에 의한 주가 등락이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실적을 기반하지 않은 그 수급은 매우 거칩니다. 매우 거칠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 기준으로 본다면 매매 기준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의 매매 기준은 예를 들어서 뭐 시장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실적도 그러니까 시장도 좋고 실적도 좋은데 수급까지 좋다면 이게 정말 최고의 종목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수급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회사라면 그 방향성을 이렇게 사실 따라다니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너무 금방금방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과 어떤 시장의 방향성, 이 한번 관성을 받으면 한쪽 방향으로 쭉 가는 그 시장의 방향성과 그리고 회사가 좋아지면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회사들은 그 실적의 방향성이 그래도 한동안은 유지되거든요. 경쟁자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한 회사에 수급이 붙을 때가 강력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돈의 집행이 그렇게 자금의 집행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의 꾸준한 수급으로 들어오려면 실적이라든지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있어야지 몇 개월 동안에 자금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상승하는데도 몇 달은 걸린다는 거예요. 상승 과정에서 매수만 하는데도. 그리고 그 상승 매집 이후에 그 상승하는 것도 길고요. 오랫동안 매수했기 때문에 파는 것도 오랫동안 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금방 팔아버리면 변동이 심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어떤 수급이 받쳐주는 회사들은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꾸준하게 가는 편인데요. 수급으로 가는 애들은 이렇게 가다가도 갑자기 확 돌아와 버리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언제든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산악 자전거. 자전거를 만약에 탔다라고 하면 뭐 아주 산길도 요리조리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원양어선이라고 보면 원양어선 같은 경우에는 큰 배가 이렇게 가는데 이게 달라지려면 여기서 일로 돌려면 한참 걸릴 수 있거든요. 자전거처럼 이렇게 못 갑니다. 방향을. 그러니까 저는 이 무거운 것을 실적과 어떤 시장의 흐름으로 좀 보는데요. 이 산악용 자전거라는 것은 소액 투자자들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몸이 좀 가벼운 소액 투자자일 경우에는 만약에 내 자신이 기술적으로 조금 차트를 잘 다루고 손도 빠르고 이러면
시세에 맞게 테마주든 뭐든 가볍게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무거운 어떤 원형 어선 같은 뭐 연기금이라든지 혹은 어, 주식을 크게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렇게 테마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2,000억 미만짜리 거의 2,000억 미만이 대부분이었어요. 수소차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한 것들을 좀 보면 그러니까 이게 환경 자체가 이런 환경이다 보니 무겁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수소차 테마가 올라와도 자금을 집행 못해요. 들어갈 공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환경 때문에 결국엔 테마주에는 초반에 외국인들이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기관들이 잠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끝까지 있지는 않아요. 보통 마지막까지 있는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고 물려서 있었거나 몰라서 들어가서 손실이 컸거나 뭐 이런 경우들로 보통 마무리가 되고요. 그들이 끝까지 남아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비트코인처럼. 그래서 테마주성은 매우 멋지게 시장이 약할 때 멋지게 이게 확 피어오르거든요. 그때 그 유혹이 상당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근데 그때 들어가면 또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조심히 다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테마주, 수소차는 저는 일단 저의 관점에서는 급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저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소액을 투자하지 않고 저희 회원들도 소액이 아닌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테마주와 수소차 쪽 업종에는 들어갈 환경이 되어 있지 않고요. 아마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 자금이. 하지만 전기차는 이미 시작되어 있는 산업이고 이제는 R&D 단계를 넘어서 양산 단계로 들어가는 어떤 첫 관문이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차가 많이 내려가 있지만 관심을 끊으면 안 됩니다. 전기차는 언제든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새롭게 최근에 만들어진 ETF가 전기차 관련한 ETF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은 뭐 적립식으로 한번 매매해 볼 필요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관련 ETF도. 제가 지금 그 해당 명을 제가 지금 지워져서 2차전지 ETF였나요? 타이거 2차전지. 그쵸, 2차전지. 2차전지 ETF가 있거든요. 2차전지라고 치고, 코덱스 2차전지도 있고. 근데 그때 좀 보니까 타이거 쪽의 2차전지의 어떤 종목들이 훨씬 더, 조금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있어서 저는 타이거 쪽을 좀 더 선호합니다. 다시 볼까요? 타이거 쪽에 2차전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2차전지 주들이 맞아요. 그리고 코덱스 2차로 좀 보면 약간 조금 종목의 구성이 저는 좀 저랑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거 쪽의 2차전지를 적립식으로 매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다만 적립식으로 오랫동안 해야겠죠. 잠깐 들어갔다 빠지는 종목처럼 매매하면 안 되고요. 근데 다만 아직 그럼에도 우리 시장은 넘어갈 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알았잖아요. 1월부터 하락하고 있는 이 시장이 이렇게 무섭게 하락하면 종목과 실적 뭐 이런 거 무관하다라는 거, 웬만한 종목들은 그냥 다 흐른다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일단 2차 전지라는 것이 성장성이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시장이 돌아 나갈 때 저는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올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급등할 때 꼭 그렇게 위험한 지금 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FOMC 회의에 어떤 금리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나온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믿고 한번 따라가 볼 생각입니다. 만약에 금리가 어떠한 식으로 이야기를 내도 뭐 상승을 금리를 올리든 올리지 않든 뭐 내년에 하향 조정하든 뭐든 간에 이 내용을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고 그 시장의 흐름대로 따라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면 다시 매매를 좀 재개하든지 조금 더 쉬든지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한 어떤 기다림이 좀 오래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다 왔습니다. 한번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